여보세요? 지금 어디세요? 마트요, 장 보고 있어요. 현금 좀 가지고 나오셨어요? 현금요? 요즘 누가 현금을 들고 다녀요? 카드면 되죠. 그럼 그 카드가 갑자기 안 된다면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정부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당신 카드는 지금 당장 멈춥니다. 뭐라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나라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표현할 때 그때 지켜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1,000원, 5,000원, 10,000원, 5만 원짜리는 없네요. 우리가 평생 지갑에 놓고 다니며 쓰던 진짜 돈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현금 쓰는 게 눈에 띄게 진짜 많이 사라졌어요. 길에서 현금 꺼내면은 괜히 뒤처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손발을 묶어야만 입을 틀어 막아야만 자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멈추게 하고 의심을 못하게 만들고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감시를 일상에 끼워 넣으면은 이게 바로 의식의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현금이 사라지면은요, 통제가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실 한국도 이미 현금 없는 사회가 됐어요. 한국도 이미 테스트는 끝났어요. 카페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식당에서도 심지어 버스 탈 때도 현금 꺼내면은 사장님들이 불편해요. 뭐 요새는 아예 현금을 안 받는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현금을 버린 겁니다. 현금 쓰면 이상한 사람 만들기. 현금은 불편하다 인식시키기.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나라는 이 3년 만에 이 단계를 끝냈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동네 작은 빵집에 갔어요. 빵 몇 개 사려고 현금을 내밀었는데요. 사장님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저희는 카드만 받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현금은 법정화폐 아닙니까? 왜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누가 현금 씁니까? 불편해서요. 거스름돈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은행 가서 입금하는 것도 귀찮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현금이 불편하다는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지갑에 현금 가득 넣고 다녔어요. 그게 당연했죠. 그런데 지금은 지갑 자체가 사라졌어요. 폰 케이스에 카드 몇 장 꽂고 다니는 게 전부죠. 2023년에 한국은행이 발표했었잖아요. CBDC, 즉 디지털 화폐 추진하겠다고. 그리고 2024년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 들어갔잖아요. 이거 할지 말지 고민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CBDC가 뭔지 정확히 아시나요? Central Banked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디지털 돈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토스나 카카오페이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가 보장돼요. 하지만 CBDC는 다릅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해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모든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정부 서버에 기록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도 기록되고, 서점에서 어떤 책을 샀는지도 기록되고, 어떤 식당에서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도 다 기록됩니다. 아니 그래도 법 지키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편리하다. 보안에 좋다. 빠르다. 그런 달콤한 이유들을 많이 나열했어요. 보이스 피싱 예방됩니다. 부정수급 막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용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다 맞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주체만 바꿔보세요. 부모와 자녀를 국가와 국민으로. 여기서부터 무서워지는 거예요. CBDC가 들어오면은 우리도 완전히 추적 가능한 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무엇을, 얼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100% 데이터로 남아요. 어디서 썼는지 전부 다 기록되고요. 사용 초도 제한 가능하고요. 사용기한 제한도 가능하고요. 버튼 하나면은 계좌 동결도 가능해요. 정부가 이 사람 문제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냥 돈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제입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조용한 통제. 한국은 이미 디지털 결제 천국이거든요. 토스,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 각종 배달 어플, 지역 화폐 어플, 디지털 화폐 전환을 우리나라는 3년 만에 끝냈어요. 그러니까 CBDC가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편하니깐요. 그런데 편하다라는 거는 통제하기도 편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 시스템이 완성된 나라를 볼까요? 현금을 아예 안 쓰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냐면은 바로 중국이에요.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작년에 중국 출장을 다녀왔어요.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현금 좀 환전해 갔대요. 중국 돈으로 한 100만 원어치 정도. 그런데 그게 아무 쓸모가 없었답니다. 택시 기사가 현금을 안 받는 거예요. 호텔도 마찬가지. 식당도 마찬가지. 결국 중국 친구한테 부탁해서 그 친구 휴대폰으로 결제를 대신 해달라고 했대요. 본인은 그 친구한테 나중에 현금으로 갚고요. 그런데 그것도 친구가 싫어했대요. 현금은 불편해. 그냥 내가 쏠게. 이러면서요. 유튜브에 중국 여행 검색 한번 해보세요. 노점상 아줌마도, 택시 아저씨도, 시골 장터의 할아버지도 전부 다 똑같은 행동을 해요. 현금 안 받습니다. QR코드만 찍으세요. 전부 다 이거 한마디만 해요. 중국에서 현금 내려고 하면은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마치 이 사람 왜 이래? 이런 식으로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노인들이에요.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스마트폰으로 QR코드 결제를 합니다. 안 하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으니까요. 디지털 소외계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은 중국에서 아예 생존이 불가능해요. 스마트폰을 못 다루면 밥도 못 사 먹어요. 중국에서 이 현상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중국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편합니다. 빨라요. 스마트폰 하나면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편했어요. 거스름돈 걱정 없고, 위조, 지폐 걱정도 없고, 어플 하나로 송금, 대출, 공과금까지 전부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편리함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은 결국에 목줄이 됩니다. 더 쉽게 말해서 통제 사회가 되는 거죠. 중국은 지금 스마트폰 배터리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노인들도 스마트폰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스마트폰 없는 사람은 아예 사회에서 밀려나요. 이게 바로 현금 없애기의 첫 번째 단계예요. 현금 쓰기 불편하다. 현금 쓰는 사람은 뒤처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의 인식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등장한 디지털 위안, 통제 완성이지요. 이거는 민간 결제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만드는 디지털 화폐예요. 이 돈의 특징은 딱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어떤 돈이든지 100% 추적 가능하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를 전부 다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중국에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친구한테 1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럼 정부는 알아요. 누가 누구한테,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그 친구가 그 돈으로 뭘 샀는지도 알아요. 책을 샀는지, 술을 샀는지, 담배를 샀는지, 그리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한테 돈을 보냈다면 그것까지 다 추적돼요. 여러분의 모든 경제 활동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겁니다. 누가 누구랑 친하고, 어떤 모임에 속해 있고,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돈의 흐름만 봐도 다 파악이 돼요. 둘째, 사용 제한을 걸 수 있어요. 특정 물건 사용 금지, 특정 지역에서 사용 금지. 이 돈은 오늘까지 써라.
같은 유효 기간 설정.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요. 정부가 다이어트 정책을 편다고 합시다. 그러면 비만인 사람들한테는 치킨이나 피자 같은 고칼로리 음식을 살 수 없게 만들 수 있어요. 에이, 그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건강보험 데이터랑 결제 데이터를 연동하면 끝이에요. 아니면 환경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일주일에 고기는 2번만 살 수 있게 제한할 수도 있어요. 탄소 배출 줄인다면서요. 더 나아가면 이 돈은 한 달 안에 써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도 있어요. 저축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무조건 소비하게 만들어서 경제를 돌리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은 계좌를 즉시 동결.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이라든지 사회 점수가 낮은 사람이라든지 통제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냥 버튼 하나면은 끝입니다. 총칼도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돈 못 쓰게 하면은 끝나버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기에다가 중국은 사회 점수제까지 던졌어요. 뭐 예를 들면은 담배를 피면 감점, 좋은 일을 하면 가산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정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해야지 점수가 올라가겠지요.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서 이동 제한, 출국 제한, 구매 제한까지. 이거 생각만 해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국에서는 사회 신용 점수가 낮으면 기차표를 못 사요. 비행기도 못 타요. 좋은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킬 수도 없어요. 대출도 안 나오고 취업도 힘들어져요. 점수를 깎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신호 위반하면 감점, 쓰레기 무단 투기하면 감점. 이건 그나마 이해가 가죠. 그런데 정부를 비판하면 감점이에요. SNS에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글 쓰면 감점입니다. 심지어 점수 낮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도 내 점수가 깎여요. 누구랑 어울리는지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지털 전체주의입니다. 중국의 감시 카메라가 10억 개가 넘는데요. AI가 사람 얼굴 동선까지 다 분석한다 하잖아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면 바로 얼굴 인식해서 점수 깎아요. 무단횡단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로 돈줄까지 잡고 있으니까 이런 사회를 뭐라고 해요? 통제 사회. 조지 오웰의 1984가 지금 중국의 현실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이미 이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려. 중국이 10년 걸린 걸 우리나라는 이 3년 만에 끝냈어요. 한국은 중국보다 더 빠르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까지 들으니까 감이 오지요. 중국은 완성본, 한국은 준비본. 중국은 이미 통제 사회가 되었고 대한민국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통제는 총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요란한 소리도 없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자유가 사라지는 순간은 이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현금이 불편하다. 현금 쓰는 사람은 뒤처져 보인다. 이런 인식부터 바뀌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은 디지털 통제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 자유가 없다는 거를 몰라요. 왜냐하면은 조금씩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구리 끓이기 실험 아시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바로 뛰쳐나와요. 그런데 찬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그 물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그대로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개구리예요. 물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느끼더라도 좀 따뜻하네? 이거 괜찮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모든 통화 내역이 기록되고 모든 위치 정보가 추적되고 모든 결제 내역이 저장되는 세상을요. 그런데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뭐 어때? 나쁜 짓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나쁜 짓의 기준이 누가 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불법적인 일만 안 하면 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나쁜 짓이 될 수 있어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나쁜 짓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많은 자유를 잃었는데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손발을 묶고 입을 막아야만이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무서운 통제는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통제예요. 편하니까, 다들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자유를 내어주는 거예요. 나라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거는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돼요. 나라에서 이거 편해요. 이거 모두 쓰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쯤은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밀어붙일까? 왜 하필 지금일까? 왜 모두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생각하는 국민이 사라지면은요. 자유 대한민국은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 생각하세요. 그리고 계속 표현하세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은 거창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말할 권리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디지털 통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유라고 믿고 있는 이 땅도 언젠가는 중국처럼 변할 수 있어요. 자유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을 쓰는 거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첫 번째 행동이에요. 이 종이 돈이 사라지는 순간 사라지는 거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처음에 현금 들고 다니기 불편하다고 카드로 갔잖아요. 그러다가 카드도 귀찮다고 전자결제로 갔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핸드폰 꺼내는 것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가 뭔 줄 아세요? 몸 안에 결제 장치를 넣는 시대가 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니? 그런 게 있다 해도 누가 자기 몸 안에 그런 걸 놓게 놓니?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요. 이미 스웨덴에서는 수천 명이 손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했어요. 출퇴근 카드 대신, 신용카드 대신, 집 열쇠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요. 그거 몸에 넣으면은 매달 300만 원씩 줄게 이러거나 아니면은 유명 스타가 손목에 딱 놓고 백화점에서 결제하는 장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 너도 나도 따라합니다. BTS 지민이도 했대요. 이런 뉴스 하나면 젊은 층은 다 따라할 거예요. 요즘 MZ세대의 새로운 트렌드. 이런 기사 몇 개 나오면 끝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 편리하다고 하면은 유행이라고 하면은 앞뒤 안 보고 갑니다. 코로나 때 생각해 보세요. QR코드 찍고 다니는 게 처음에는 불편했죠. 그런데 금방 익숙해졌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 체크인을 했어요. 정부는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갔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전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방역이라는 명분으로요. 다음에는 어떤 명분이 나올까요? 보안, 편리성, 효율성. 이름이야 뭐가 됐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더 많은 통제, 더 적은 자유. 어쨌든 우리 몸 안에 매매에 관련된 장치 그게 뭐든지 간에 절대로 몸에 넣지 마세요. 그 순간 그건 편리함이 아니라 완전한 통제를 향한 마지막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첫째, 현금을 계속 사용하세요. 불편해도, 귀찮아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도 현금을 쓰세요. 그게 저항입니다. 그게 자유를 지키는 첫 걸음이에요. 작은 가게에서 물건 살 때 현금으로 사세요. 커피 한 잔 살 때도 현금으로 사세요. 죄송한데 현금도 받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도 유지됩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알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아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하면서 넘어가요.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모든 독재는 설마에서 시작됐어요. 셋째, 정치인들에게 목소리를 내세요. CBDC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세요. 청와대 국민청원도 좋고 국회의원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좋아요. 내 한 명이 뭘 바꾸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됩니다. 그래야 바뀌어요. 넷째, 계속 생각하고 의심하세요. 정부가 이게 편해요. 이게 좋아요. 라고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진짜 이유가 뭔지 의심해 보세요. 편리함 뒤에 숨겨진 의도를 봐야 합니다. 무료라고 주는 것들, 편하다고 권하는 것들 뒤에는 항상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가 우리의 자유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현금 쓰자라고 남겨주시고요. 그 외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CBDC에 대해서도 댓글로 한 가지씩 꼭 남겨주세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나라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가족 단톡방에도 보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음모론자가 아닙니다.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의 사례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한국의 CBDC 추진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실이에요.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10년 후 우리도 중국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속도가 더 빠르니까 5년이면 충분할지도 몰라요. 자유 대한민국 끝까지 함께 지켜내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